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필기와 학습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제대로 필기하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고자 여러분을 찾아온 이화여자대학교 강미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쩔 필기라는 제목으로 제대로 필기하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누군지, 어떻게 이렇게 필기에 대한 걸 알려주게 되었는지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사진이 조금 부끄러워서 제가 가리고 있을게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산업학과에 다니고 있는 현재 2학년 강미현이고요. 저는 중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딱 중간 정도?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서 그렇게 잘하는 중학교도 아니었는데도 한 중간 정도 성적이었는데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고등학교 때 완전 최상위권 성적 거의 전교 2등 정도를 늘 했었던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오르게 되었고요. 이렇게 성적이 엄청나게 오르게 된 배경에는 정말 제가 말하긴 조금 부끄럽지만 정말 필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정말 제 필기를 보면 너 정말 필기의 신이다. 필기를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필기를 잘하고 스스로 자신도 있었고 저의 필기에 정말 자신이 있어서 다른 친구가 제 필기를 봐도 나는 어차피 이걸 내 필기를 한 거니까 누가 봐도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필기를 그렇게 잘하게 되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지금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냐면요. 먼저 내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린다 하는 친구. 그리고 열심히 필기는 하는데 막상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너무 없고 다 한번 쓰고 나면 사라진다 하는 친구. 그리고 지금 중학교 친구들이 많을 텐데 중학교 내신 공부를 하는 거랑 고등학교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잘 모르겠는 친구, 이런 굉장히 평범한 많은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과목별로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저의 모든 필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단권화입니다. 단권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단권화가 어떻게 하는 건지 잘은 모르는 친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교과서, 자습서, 선생님이 해주신 그 필기, 칠판의 필기, 그리고 프린트, 학원의 선생님이 준 학습지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많은 것들을 다 그때그때 펼쳐보고 공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곳저곳 막 분포되어 있으니까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죠? 그거를 나만의 노트 한 권에, 나만의 노트 한 권에 정리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트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모든 것들이 노트 한 권으로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자연스럽게 공부를 정말 제대로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책상 위에다가 각종 교과서니 필기 노트 아니면 프린트 이런 것들 다 올려놓고 하나하나씩 보면서 단권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받아 적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재를 보면서 그 중에서 중요한 거를 뽑아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언어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개념을 알아듣기 좋을지 내 방식대로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빠진 개념 없이 정말 이 모든 곳들에 있는 개념들을 나만의 그 노트 한 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의 언어로 바꾼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 내 언어를 어떻게 바꾸지? 이 개념들을 어떻게 정리하지? 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여러 가지 그 필기 노트, 프린트 같은 걸 보면서 가장 내가 알아듣기 쉬운 그걸로 써져 있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그 개념 교재가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그 말을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가장 잘 써져 있는 걸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정보들을 내 필기 노트에 담아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잘 정리되어 있는 나만의 노트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당연히 시간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받아 적는 것보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겠죠?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 정말 공부를 할 때 특히 시험을 볼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유적으로 약간 굉장히 좋은 무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시험 보는 게 무슨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 필기를 잘 해놓으면 엄청나게 좋은 무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 무기를 갖고 문제집을 막 풀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면 좋을지 그 무기를 갖고 잘 쓰는 연습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되게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필기를 열심히 해서 꼼꼼하게 하게 되면 아주 완벽한 무기를 지닐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시간이 많이 들어도 평소에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고 아주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권을 할 때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먼저 당연한 거지만 필기를 하고 그 노트를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면서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완전하게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시 안 보면 그걸 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필기만 하고 문제집을 안 풀고 그냥 필기만 해놓으면 무기만 갖고 그걸 가지고 한 번도 안 써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무기가 의미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필기를 하고 반드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걸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어떻게 그걸 이용하는지를 열심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막 손 아프게 적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머릿속에 이해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 책들, 여러 가지 문제집들을 하나로 딱 압축한다는 그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좀 기본적인 얘기, 약간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했던 필기들을 다 안 버렸거든요. 너무 아까워서 그걸 찍어왔어요. 그 찍어온 걸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이건 국어 과목인데요. 국어 굉장히 어렵죠. 특히 고등학교 가면 국어가 정말 어려워지잖아요. 국어 공부하는 걸 제가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이거는 지금 문학, 중간에는 비문학, 그러니까 그 설명문 같은 거고요. 맨 옆에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맨 왼쪽에 여기 지금 문학을 보시면 이거는 제가 그 소설 정리한 거예요. 굉장히 긴 소설, 아주 어려운 소설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내용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래서 짧은 시 같은 거는 정리를 할 수가 있죠, 필기노트에. 근데 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 그걸 쓸 수가 없으니까 내용들을 구조화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된 걸 보면 전체 소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딱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중간에는 비문학, 설명문 같은 거예요. 특히 점점 수능 공부를 할수록 이런 비문학 지문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런 게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렵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것도 그거 그냥 줄글로 써져 있는 걸 그대로 적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서 도식화를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구조화하면서 딱 알아보기 좋게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여기는 지금 문법 필기인데요. 문법도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여기서 제가 문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맨 밑에 코넬 노트 같은 걸 이용해서 밑에 쪽에 이 전체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서 총정리를 이 밑에다가 해놨어요. 전체 내용을 이 위에 내용들의 중요한 걸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핵심 부분을 정리하기도 하고 밑에다가 구조화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앞으로도 구조화, 도식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그만큼 이 단권화를 하는 이유는 구조화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어인데요. 특히 영어도 굉장히 어렵죠. 특히 영어도 수능 영어는 오히려 차라리 깔끔할 수 있는데 내신 영어는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막 정신 사납거든요. 정말 지엽적인 내용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특히 중학교 때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많지가 않아서 다 외울 수가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가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되지? 어떻게 그 내신 영어를 공부해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내신 영어 지문들을 쭉 썼어요. 일단 그냥 한번 노트에다 쭉 쓰고 그거 내용들을 하나하나 뭐 의미상으로 끊어보기도 하고 단어 같은 거 모르는 거 정리하기도 하고 문법적인 것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바로 이렇게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이 지문의 내용들을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전체 다는 못 외워도 하나하나 그 모든 지문을 외울 수 없어도 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부분만큼은 내가 외우자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글로 했는데요. 이거 한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영어로 구조화시키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특히 서술형 같은 걸 공부할 때 이렇게 영어로 구조화시킨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서술형에서 막 어렵게 단어 쓰는 게 나와도 이 구조화된 거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면 그나마 좀 쉽게 쓸 수가 있고요. 나는 영작 못하는데 영어로 못 쓰겠는데 하는 친구들은 영어를 새롭게 쓰라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단어로 그 위에 지문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똑같이 받아 적되 이 받아 적는 걸 구조화시켜서 적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뭐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구조화를 시키는 거여서 여러분이 좀 더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고 요거를 외워서 그 전체 내용의 구조를 내가 딱 그 시험 문제를 봤을 때 다시 한번 읽지 않아도 그 구조가 딱 생각나고 바로바로 풀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시험 문제를 풀 때 가끔 선생님들이 어렵게 내실 때 그 지문 내용을 바꿔놓을 때가 있어요. 조금씩. 그렇게 해도 이미 내가 원래 내용의 그 구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바뀌어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고요.
이 구조화를 통해서 서술형 문제, 굉장히 어려운 서술형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막 주제를 쓰시오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갑자기 주제를 쓰시오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주제를 정리해놓고 구조화 시켜놨으니까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의 영어 필기를 또 굉장히 깔끔하게 해서 영어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사회과학인데요. 사회과학은 이런 단권화가 가장 효과적인 분야입니다. 정말 사회과학 분야는 정말 제가 이 탐구 과목이라고 하죠. 고등학교 가면 이 탐구 과목은 고등학교 갔을 때 제가 정말 자신 있던 분야였는데요. 정리만 잘 해놓으면 시험을 볼 때 막 웃음이 나오거든요. 다 아는 거여서. 그리고 막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왜 이렇게 쉽게 내셨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시험 보러 갈 때 애초에 막 100점 맞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겨서 시험 보러 가는 게 즐거웠어요. 그 정도로 정리만 잘 해놓으면 정말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사회랑 과학인데요. 지금 저는 사회 필기 위주로 가져왔어요. 제가 문과여가지고 사회 과목을 더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회 과목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문집들을 다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하되 굉장히 이렇게 표 같은 걸 그려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 같은 걸 정해서 화살표 같은 걸 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지금 표 같은 게 문제집에 있는 걸 똑같이 쓴 게 아니라 제가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만든 거예요. 이렇게 내용 줄글로 쓴 거를 밑에다가 하나로 정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볼 수 있게 딱 보는 거죠. 이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줄글로 그냥 쭉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한눈에 봤을 때 딱 머릿속에 기억이 남을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도식화하고 고조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 같은 게 많이 들어가는 지금 지리 과목인데요. 지리나 뭐 지구과학 같은 거는 그림이 되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건 제가 지금 아이패드로 한 거여가지고 아이패드로 한 필기를 찍은 거여서 여기 이런 그림 같은 거는 바로 넣었는데요. 뭐 이 아이패드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친구들도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그림은 직접 그려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너무 막 그림 그리는 거에 몰두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뭐 한반도 그냥 완전 바나나 모양으로 대충 그려도 되니까 나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만 그림을 그리거나 뭐 잘라서 붙이거나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그림과 함께 잘 외울 수 있게 정말 그거를 그냥 줄글로 쓰는 게 아니라 아주 내 보기 좋게 꼼꼼하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했던 필기인데요. 또 순서가 있는 개념들, 특히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형사재판에 대한 형사 절차 과정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순서가 있고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화살표로 그 순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를 했고요. 이것도 역사적인 내용이니까 특히 역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 연도별로 이 순서대로 쭉 정리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적는 게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적는 순서가 있고 역사적인 거는 순서대로 딱 정리하는 거를 그냥 늘 항상 습관으로 가지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공통점, 차이점이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그 두 내용을 비교하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개를 비교하면서 보고 아니면 뭐 흐름이 있는 건 또 표를 그려보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제가 똑같이 말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에 남아들기 좋게 딱 기억에 남게끔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딱 아주 생각 없이 막 적기만 하면 아무 효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말이 길었는데 이런 식으로 전 단권화를 해서 이 단권화는 평소에 많이 해놨어요. 시험 기간 되기 전에 그냥 평소에 늘 시험 그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 그날 바로 저녁에 가서 단권화를 했고요. 아무리 밀려도 그날 딱 그 주 주말까지는 청산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정말 공부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가면 딱 이걸 가지고 문제만 많이 풀면 돼요. 문제를 풀면서 문제집에 있는 것들을 풀다가 또 새로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문제집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하고 하면서 딱 정말 나만의 완벽한 노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정말 두렵지가 않아요. 내가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해놨으니까 다 당당하게 시험 보러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외우는 과목 말고 수학은 어떻게 하지? 수학은 외우는 게 별로 아니잖아요. 수학은 개념은 되게 한 줄, 두 줄밖에 안 되는데 그 조그만 개념을 가지고 응용을 막 무제한으로 하잖아요. 아주 개념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럼 수학은 이렇게 정리할 게 많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수학을 굉장히 못해가지고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늘 수학이 4등급이었어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그 등급이 있는데 4등급이니까 딱 중간 정도죠? 근데 잘한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다른 과목들은 다 1, 2등급인데 수학만 4등급이니까 내가 수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안 오르는구나 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쯤 되니까 점점 오르기 시작해서 2학년 때부터는 늘 거의 1등급이었어요. 아주 가끔 실수하면 2등급? 아니면 늘 1등급? 제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저의 방법은 바로 하나를 반복해서 푸는 거였어요. 문제집 하나를.
제가 문제집을 풀긴 풀었는데 다시 풀어보라 그러면 못 풀겠더라고요. 다시 새롭게 그 문제를 주면 분명 봤던 건데 기억이 안 나고 심지어 아닌 봤던 건지도 몰라요. 내가 풀었는데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문제집을 반복해서 풀면서 내가 모든 문제를 다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다시 문제집을 딱 펼쳐가지고 아무 곳이나 펼쳐갖고 아무 문제를 딱 보면 그걸 봤을 때 아,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하고 딱 기억이 남을 정도로 한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문제집에다 풀지 말고 노트에다 따로 풀고 문제집 안에다가는 그냥 그거 보고만 있어야겠죠? 거기다가 직접 풀면 안 되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막 3번, 4번 반복해서 풀다가 그 중에서 여러 번 풀다 보면 계속 틀리는 게 있고 또 계속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요것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수학은 특히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그러다 보면 정말 맞는 문제를 풀기가 어렵고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은 특히 어려운 문제, 계속 틀리는, 반복해서 틀리는 것만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딱 그런 것만 계속 보면서 나의 모든 수학적인 그런 것들을 더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였는데요. 수학 노트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수학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저는 수학 노트는 조금 작은 걸 썼어요. 다른 노트는 큰 걸 썼는데 수학은 약간 손바닥에 들어오는 작은 걸로 써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는 문제, 또 계속 헷갈리고 모르겠는 문제 같은 거 써놓고 그런 것만 딱 써놓고 여기다가 필기 노트에다가 풀이 과정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늘 들고 다니면서 아무 때나 들춰보면서 이 풀이하는 이 방식, 어떻게 하면 여기 이 답이 나올 수 있는지 그 전개 방식, 사고 방식들을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그래서 이 노트를 보면서 자꾸 한 번 더 보면서 한 번 더 보면 헷갈리는 게 어떤 게 헷갈리는지 그 부분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르게 풀 수 있을지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이 수학적인 사고방식, 이 수학적인 나의 생각하는 그 뇌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수학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니까 이거를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울 건 또 외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헷갈리는 문제들을 써놓고 계속 보면서 나중에는 그냥 이 풀이 과정 가려놓고 문제만 보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풀면 좋을까 생각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수학을 공부했더니 정말 성적이 엄청나게 오르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센 같은 그 문제집을 한 권이라도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풀고 센 말고도 교과서 같은 것도 완벽하게 풀고 그 정도만 해도 성적이 정말 최소 2등급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좀 잘 보면 1등급, 아차 하면 2등급이었긴 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니까 정말 기본적으로 저의 실력이 확 늘어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봐도 내가 이렇게 다 공부를 해놨으니까 두렵지가 않았어요. 정말 자신감 있게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권화의 핵심은 시험 보기 전날에 다른 거를 막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필기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한 필기를 보면 내가 공부했던 그 내용들도 있고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는 것들을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내 필기 안에 넣어놨으니까 시험 전날에 뭐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더 풀고 이러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필기만 쭉 읽고 시험 보러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필기를 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시험 보러 가기 바로 전날에 볼 수 있는 그 문제 그 개념들의 양을 줄이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기 전날에 막 할 게 많으면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가 막막하잖아요. 가기 전날에 하나만 보면 되니까 굉장히 든든하고 시험 보러 가는 게 아주 두렵지가 않게 됩니다. 이걸 목표로 단권화를 하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아니면 그 어떤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정말 반드시 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필기 말고 이제 간단하게 저희 학습 플래너를 쓰는 것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보다 특히 요즘에도 플래너를 많이 쓰곤 하는데 막 이렇게 예쁘게 쓰기도 해요. 굉장히 지금 막 거의 다이어리 꾸미기 하듯이 아주 예쁘게 써놨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예쁘게 하는 건 정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며칠 하다가 말고 이러는데요.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 정말 1등하는 친구 플래너 보면 막 아주 예쁜 경우도 있지만 웬만하면 그냥 대충 막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아주 빠르게 쓰면서 정말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좀 대충 썼지만 아주 핵심이 있는 플래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너무 예쁘게 하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핵심을 넣는 게 중요한데 저는 플래너는 물론 요즘에 굉장히 좋은 플래너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미 다들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플래너를 쓸 때 딱 지켰던 3가지 원칙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는 과목별로 색을 다르게 쓰는 건데요. 과목별로 색깔을 다르게 쓰면서 오늘은 뭐 국어를 뭐 얼마나 했는지, 수학을 얼마나 했는지, 사회를 얼마나 했는지를 색깔을 쓰면서 딱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국어를 많이 했네?
오늘은 좀 사회를 너무 안 했네? 이런 걸 보면서 이 공부의 양을 내가 뭐가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을 다르게 쓰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선순위대로 오늘 진짜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오늘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놔가지고 정말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것부터 먼저 해가지고 그런 걸 위에 써놓고 조금 여유가 있는 거 밑에 써놓고 하면서 우선순위대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플래너 적을 때 여러분들이 OX 말고 하나 말았을 때 세모를 치는 친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세모가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해요. 약간 조금만 했으면서 아주 조금밖에 안 했으면서 그냥 나 안 한 건 아니니까 세모 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내가 어떤 걸 많이 했고 어떤 거 안 했는지를 알 때 굉장히 이게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플래너를 쓸 때 반드시 O랑 X만 쓰고 세모는 절대 금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너를 작성해서 꼼꼼하게 공부를 한다면 정말 놓치는 거 없이, 특히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일정들도 많아지고 뭐 수행평가하고 시험 준비하고 모의고사 보고 정신이 없을 텐데 이 플래너를 이용하면 더 꼼꼼하고 아주 놓치는 거 없이 확실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래너를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이 플래너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플래너를 여러분이 한번 쓰셔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주시면 지금 이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래너 여러분이 쓴 거를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이상으로 저의 플래너 그리고 저의 필기 어떻게 하면 단권화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공부를 하실 때 확실하게 더 아주 완벽하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청청 이 필기 특강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른 축제들도 여러분 많이 즐기시면 좋겠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성적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건 국어 노트인데요. 제가 실제로 고등학교 때 썼던 국어 노트인데 이렇게 시 같은 거는 적을 수가 있으니까 적어 놓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형광펜 같은 걸로 정리를 약간 구분을 해놓을 때는 구분 같은 것도 형광펜으로 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정리를 하고 이 밑에다가는 중요한 내용들을 따로 적어 놔가지고 더 완벽하게 공부를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그만 손에 들어오는 노트를 가지고 항상 얘를 갖고 들고 다니면서 매일매일 계속 이걸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그 문제에 대한 그 풀이 과정들을 계속 써놓고 이렇게 가리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하면서 계속 익숙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수학에 정말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영어도 이렇게 지문 같은 거는 조금 귀찮아도 한번 적는 게 좋고 적으면서 이렇게 그 지문도 정리하고 이 밑에는 지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더 하는 거죠. 그 구조를, 지문의 구조를 정리를 하고 특히 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문의 구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이 영어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건 아이패드로 한 필기를 프린트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 영어로 정리를 해가지고 하면 나중에 시험 볼 때 아주 요것만 싹싹 기억이 나요.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사회 필기인데요. 이 사회는 정말 필기만 잘해놓으면 100점이 무조건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아주 꼼꼼하게 필기를 정말 이 필기만 보면 모든 걸 알 수 있을 정도로 필기를 열심히 했고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정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필기를 하고 나서 나중에 외워야 되니까 이 필기에다가 형광펜 화이트를 칠해가지고 중요한 내용들을 지우고 다시 써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이 필기 내용들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건 지금 세계지리 필기인데 굉장히 사진들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많이 넣으면서 이거를 많이 이해하고 완벽하게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말 탐구, 특히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점 맞을 수 있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